오늘 만나볼 종목은 서울식품입니다. 자, 서울식품 6월 16일 437원의 종가를 보여줬고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세가 이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올라갔는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상승을 했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야지 향후에도 이런 좋은 종목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그동안의 M&A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옥션 G마켓으로 대표되는 이 이베이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경영을 손을 떼면서 넘기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롯데쇼핑, 그러니까 롯데그룹이죠.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이 2강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롯데의 손을 내밀기보다는 오히려 신세계 쪽에 손을 내밀면서 드디어 국내 2위 자리까지,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국내 2위 자리까지 신세계가 드디어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세계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관련 종목군들은 다소 조금 심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이 신세계 이마트,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이 마켓, 온라인 유통망의 2위 자리에 올라서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자 화려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관련된 뉴스들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씩 좀 지켜볼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세계그룹, 이마트, 네이버. 자, 보시게 되면은 이베이 코리아 인수 유력하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주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와 네이버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내용들이고요. 이베이 코리아를 최종 인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쿠팡을 누르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확실한 최강자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G마켓과 옥션, G구 등 세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는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이 12%, 네이버는 18%, 쿠팡은 13%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러한 예측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M&A를 통해서 한 번에 뒤엎어버린 거죠. 뒤엎어버리는, 정말 이 유통망, 온라인 유통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M&A가 드디어 성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식품의 관심도가 상당히 좀 컸어요. 뭐 물론 437원이라는 뭐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다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FOMC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우상향 흐름들은 계속 나오곤 있지만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수급 자체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서울식품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어느 정도 당면 이해가 가능한 상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동사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는지 좀 이유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제빵사업 영역을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력 자체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냉동 생지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뻥이오를 주축으로 한 스낵 등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세계 쪽에서 뭐 음식료에 대한 또는 음식 마켓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음식료 업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은 2018년도 기준으로 700억 정도 순 매출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대한 수출 부분들, 매출액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600억 정도의 순 매출액,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총 매출액이 616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1억, 그리고 4억, 7억 정도를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이익세는 만들어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탄탄한 영업이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하단에 좀 보시게 되면은요,
단기 순이익이 6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0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마이너스 25억을 기록을 함으로써 상당히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 이슈가 끝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기업의 실적에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슈에 대한 대응들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5일선과 21선 그리고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과연 주가의 상승 부분들로 트리거로서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들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들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서울식품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은 여타 서울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주변 여건, 이 유통망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온라인 식품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 여건들이 다 아우러지면서 서울식품의 수급이 쏠리고 그리고 그 수급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서울식품과 같이 우리가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더라도 여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분명히 보여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잡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많은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내용들 저희가 담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